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 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브라운 색상의 정장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팁은 머슬핏 정장을 원하시는 상체가 굉장히 크거나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상체가 큰 분들 도대체 기성복을 입으면 왜 안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정답은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하체 대비 상체가 큰 분들이 옷을 입을 때 상체에서도 가슴 둘레가 클 수도 있고 어깨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옷들은 사람의 신체가 기본적인 어떤 보통 체형에 맞춰서 옷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 체형이 사람들의 키가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을 기준으로 한 사이즈가 이분은 170인데 상체가 그 이상 커버리면 기장도 안 맞고 어깨도 안 맞고 팔통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냥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복 사기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뭔가 치수를 좀 크게 해가지고 좀 편하게 입으려고 하면 기장은 미친듯이 길어져가지고 뭔가 맞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정답은 어쩔 수가 없이 맞춤 정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형께서 이렇게 상체가 큰 분들이 옷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머슬핏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정장이 있을 거고, 반대로 체형이 커서 난 그냥 옷이 막 타이트하게 붙는 거 싫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옷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일단 머슬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맞춤 정장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때 뭔가 원단이 이렇게 좀 당겨지거나 뭔가 공간이 부족해서 생겨지는 주름적인 부분이거나 어깨가 낮은데 패턴이 좀 덜 맞아서 뭔가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테일러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왜냐면 옷의 완성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옷 자체가 최대한 주름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잘 만들어진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머슬핏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머슬핏 자체는 전체적으로 핏이 좀 슬림하게 제작이 되는 옷이다 보니까 뭔가 체형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섹시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정장은 발음이 안 되는데 머슬핏 정장보다는 조금 더 레귤러한 핏의 정장을 입고 싶어 하셨던 고객님의 정장이라서 가슴 둘레가 45인치인데 허리가 무려 35인치, 가슴과 허리의 편차가 10인치나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 둘레가 45인데 엉덩이 둘레가 또 41인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상체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밑에는 작아지는 체형이죠. 이런 분들은 기성복을 맞게 입어도 뭔가 상체는 여유가 있는데 바지는 작아지는 그런 체형이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바지의 볼륨을 가슴 둘레만큼 채우기 위해서 바지에 턱을 넣어서 바지 사이즈를 약간 와이드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통을 좀 크게 엉덩이 선부터 바지가 일자로 떨어지게끔 옷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머슬핏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한 걸 선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테일러와 상담을 잘 하셔서 만들면 될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옷에 대한 디자인을 보시면 라펠이 상당히 좀 큰 피크드 라펠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널찍한 피크드 라펠과 함께 티켓 포켓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3롤 2버튼의 스트랩 파타가 적용이 되었고, 가슴 포켓은 라바르카 포켓, 소매 단추는 기본 4개가 적용이 되어서 기본적이지만 널찍한 라펠이 또 섹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드레시함이 강조한 수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수트 같은 경우는 이 라펠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신체가 가슴 둘레가 45인치면 어깨 사이즈가 무려 20인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체형인데, 어깨가 커지는 것만큼 라펠 사이즈가 두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굉장히 넓어. 근데 두상도 커. 근데 라펠 사이즈가 좀 크게 표현이 안 되고 좀 작게 표현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굴이 엄청 커 보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남성의 수트를 표현할 때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도 단언컨대 좋은데 두상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두상이 커 보이는 순간 굉장히 옷이 안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크신 분들, 어깨가 넓은 분들, 몸통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이 라펠의 사이즈를 정할 때 거울을 보시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명 테일러와 함께 상의를 통해서 사이즈를 제작을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내가 거울을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라펠은 얼굴과 어깨의 사이즈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 약간 피크드 라펠을 선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멋스러운 정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좋아하고, 시선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시선적인 분산을 할 수가 있어서 노치드 라펠보다는 피크드 라펠이 더욱더 이분의 체형에 잘 맞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옷에 대한 감각을 이제 표현을 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바로 이 끝 처리가 되어 있는 스티치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MTM이 아닌 이제 비스포크 이제 수트를 만들 때는 마무리로 이렇게 스티치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판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앞판의 모든 부분, 보통 이제 앞 다트, 소매 쪽, 그리고 어깨 쪽, 그리고 등 쪽의 모든 봉제선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전체 풀 스티치를 적용을 해서 그 클래식의 감성을 끝까지 끌어올린 그런 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분명 이런 부분은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더욱더 멋진 나만의 클래식 수트를 지향을 할 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가 조금 더 뭔가 예스럽고 좀 더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면은 스티치를 넣어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자인 같은 거 설정을 할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치가 주는 무드가 따로 있으니까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상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체가 발달된 체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상체가 발달된 분들은 신장에 따라서 자켓의 기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켓이 길다고 무조건 긴 옷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켓이 길어지면 바지의 미디가 길어지면 되니까 무조건 내 키 대비 신체가 상체가 많이 크면 자켓이 그 키에 맞춰서 기장을 때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기장은 사람이 딱 섰을 때 엄지 있죠? 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cm나 3cm 정도에서 자켓의 앞기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의 기장을 맞춰주면 얼추 맞습니다. 그럼 바지 길이는 바지 미디는 어디다 맞춰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켓의 길이를 떠나서 첫 번째 다추가 시작되는 부분에 허리 위치를 얼추 맞추면 밸런스가 거의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고급 정장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하우스컷을 가지고 있는 비스포크 샵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체가 큰데 자켓을 짧게 입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이제 옷을 더 멋지게 입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바지가 미디가 높다고 해서 배바지의 느낌만 강하게 나는 건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서 맞춤을 이용하실 때 그런 디자인적인과 그런 패턴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셔서 테일러와 함께 좋은 잘 맞는 옷을 선택을 하셔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하체가 발달이 된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앞 허벅지가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옷 자체가 좀 패턴 조정을 통하지 않고서 옷을 만들면은 앞에 허벅지가 옷이 많이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옷을 제작을 할 때 앞판을 뒷판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하면은 공감적인 부분이 생겨서 그런 체형적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 디자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체가 좀 큰 분들 특히나 이제 테일러가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운동을 해서 허벅지가 앞이 좀 큰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커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앞에가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앞이 너무 붓는 게 싫은데 좀 공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점을 꼭 이야기해서 맞춤을 진행하시면 더욱더 완성도 높은 정장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통 이번에는 이 원단 선택이 조금 부드러운 이탈리아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고객님이 어떤 방식으로 약간 두께감 있는 영국 원단보다는 좀 부드러운 원단을 선택을 하게 된 거냐면 일단 고객님 성향 자체가 좀 뭔가 중량감 있고 단단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색감을 선택을 할 때 이 특유의 이탈리아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색감의 어떤 깊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에 이 약간 브라운 헤링본 컬러가 너무 고객님께서 마음에 드신 겁니다. 평소에도 브라운 정장을 입어보고 싶으셨고요. 그런데 단색으로 선택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헤링본으로 된 원단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맞춤 정장은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결론이 생기는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어떤 이야기와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옷을 만들 때 단순히 필요해서 옷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옷을 맞추는 순간부터 내가 왜 필요하고 어떤 자리에서 옷을 입을 거고 내가 평소에 옷을 입는 성향은 어떤 사람이고를 좀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옷을 만들면 또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맞춤 정장을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잘 입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맞춤 정장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낭만스러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